안녕하세요. 한국 CS 마인드 교육센터 박정민 강사입니다. 저희 2020년 4월 19일 날 진행됐던 CS 리더스 2020년 2회차죠. 이 문제 CS 전략론, 저희 전략론 오늘 3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론 문제풀이가 지난번에 올라간 다음에 이번에 조금 시간 타임이 조금 있었고, 이번 전략론부터 해가지고 실무론까지는 한꺼번에 다 공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31번 문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비스 청사진의 구성 요소 중 다음 보기 설명에 해당하는 게 무엇입니까? 청사진에 대한 문제고요. CS 전략론의 어떻게 보면 파트 1 제 1장에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접점 일선 종업원을 지원하는, 자, 여기까지 나옵니다. 후방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이라고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운데 있죠. 지원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이라고 나오거든요. 맨 밑에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객과 일선 종업원을 구분하는 선은 상호작용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일선 종업원과 후방 종업원을 구분하는 선은 가시선. 그럼 후방 종업원과 지원 프로세스를 구분하는 선이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가 된다면 그 선은 내부적 상호작용선이 될 겁니다. 보기가 두 개가 있는데요. 아래쪽에 있는 보기는 이전 문제들에서는 잘 보지 못했던 보기 유형입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지금 보기에 대한 건 요거 하나만으로도 아주 간단하게 정답을 유추할 수 있는 쉬운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그 부분을 좀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중 VOC, 결국 이제 고객의 소리 겁니다. 장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 자, VOC, 고객의 소리를 듣습니다 라는 거에 대한 장점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건 VOC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고객의 정보를 얻은 다음에 정보를 마케팅에 사용하기 위한 데이터로 가공을 하고 있는 CRM과는 조금 다른 관점이죠. 자, 그걸 일단 가장 먼저 기억을 좀 하셔야 됩니다. 고객의 안에 있는 내면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라는 게 VOC기도 합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1번, 고객의 요구와 기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맞습니다. 고객의 자기 생각을 쓰라고 얘기하니까요. 2번, CRM을 통해 수집된 제한적인 데이터의 범위 안에서 최대한의 효율적 분석으로 고객의 잠재된 성향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언뜻 보면 굉장히 맞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CRM을 통해 수집된 제한적인 데이터 범위 안에서 라는 말 자체가 이 문제 VOC의 장점을 물어보는 것과는 조금은 결을 달리하고 있는, 쉽게 얘기해서 의미 자체가 좀 다른 내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답은 2번일 겁니다. 가장 거리가 먼 거. 고객과 관계를 개선하고 유지할 수 있다. 맞겠죠? VOC를 통해 예상 밖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표준화된 서비스 응대로 고객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다. 맞습니다. 5번에서 중요한 건 표준화된 서비스 응대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만 됩니다. 특정 고객의 표적화를 시킬 수 있다라는 건 CRM이 될 겁니다. 앞으로 나오게 될 문제의 변형 유형에 대한 그런 측면도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보기 내용과 관련성이 가장 낮은 용어가 무엇입니까? 자, 그럼 보기에 대한 내용을 아마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보기를 볼까요? 훈련받은 전문 요원이, 자, 여기까지만 봐도 저희가 일정 부분에 대한 건 유추가 가능합니다. 고객을 가장하여 서비스를 체험하고 조사하는 방식으로 고객을 가장하여, 이 말 자체가 그냥 답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결국 뭘까요? 지금 자꾸 이 노이즈가 들어가는 건 컴퓨터가 반응하는 소리입니다. 결국 미스테리 쇼퍼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래 5개 보기 중에 미스테리 쇼퍼를 의미하는 게 아닌 걸 찾으시면 될 겁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은 전부 미스테리 쇼퍼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번, 보이스 오브 커스터머, 이건 방금 전에 위의 문제에서도 보셨죠. 이건 고객의 소리라는 관점입니다. 그 관점에 대한 거기 때문에 정답은 3번입니다.
굉장히 난이도가 낮은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문제를 좀 볼까요? MOT 사이클 차트 분석 단계 중 다음 보기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알맞은 거, 아주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 유형 중에 한 가지고요. MOT 사이클 차트입니다. 결국 MOT 사이클 차트를 그리는 플로우를 얘기합니다. 흐름 순서를 얘기하죠. 1단계 서비스 접점 진단하기. 자, 저희가 이걸 이제 다른 말로 수업을 할 때도 고객의 입장으로 걸어보기라고도 표현합니다. 2단계 접점 설계하기. 이걸 흔히 저희가 이제 유닛 설계라고 부르는데, 쉽게 그래서 덩어리를 만들자는 겁니다. 큰 MOT 접점을 좀 구별해 봅시다. 이렇게 큰 덩어리 범주를 만들었으면 3단계 접점 사이클 세분화. 이 덩어리를 만든 걸 잘게 잘라내셔야 됩니다. 잘게 슬라이스 하셔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세분화를 한 다음에는 네 번째 단계에 뭐 해야 될까요? 저희가 전체적인 답안은 모르더라도 고객 접점 시나리오 만들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문제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시나리오 만들기라는 걸 기억을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시나리오 만들기 T차트에서 나온 걸 가지고 구체적인 서비스 표준안으로 행동하겠습니다. 이게 MOT 사이클 차트의 분석 단계, 흔히 플로우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답에서 보게 되면 4번 접점 시나리오 만들기, 얘가 답이 될 겁니다. 보기에서 보신 이 5단계는 여러분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든지 간에 여러분들이 가장 기본으로 알고 계셔야 될 5가지의 MOT 사이클 차트 그리는 단계 5가지입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될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스왓 분석에 의한 마케팅 전략 중 조직 외부의 위협을 회피하거나, 자, 일단 답을 지목합니다. 스왓 분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트렝스 강점, 위크니스 약점, 내부적인 거겠죠. 오퍼튜니티 기회, 스렛 위협, 외부적인 걸 겁니다. 자, 스왓은 두 가지의 분류 관점으로 먼저 나누신 다음에 조직 외부의 위협을 회피합니다. 위협을 회피해야겠습니다. 그러면 외부의 기회일까요? 위협일까요? 위협입니다. 자, 그럼 T가 들어가 있는 전략을 고르셔야 됩니다. 1번 ST 전략, 3번 OT 전략, 둘 중에 하나가 답이란 소리입니다. 이 중에 최소화하기 위해 강점을 사용하는 전략입니다. 강점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부에 있는 강점과 약점 중에 강점, 스트렝스가 되겠죠. 이렇게 따지게 되면 답은 1번에 나와 있는 ST 전략이라고 아주 쉽게 문제의 뭐랄까요? 의미 파악도 필요 없고 워딩을 그냥 읽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답을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이기도 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문제 푸는 방식을. 다음 문제입니다. 코틀러가 제시한 시장 세분화 요건 중 세분시장을 유인하고, 자, 세분시장을 유인하고 라고 얘기합니다. 세분시장에 제공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정도를 의미합니다. 세분시장을 유인해 와야 되고, 이 유인한 세분시장에 효과적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수립할 수 있는 정도에 대한 걸 의미한다. 요 두 가지 키워드만으로도 정답은 뭐가 될까요? 행동 가능성이 될 겁니다. 마케팅 믹스 요소와 프로그램에 대해 서로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서로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차별화 가능성. 규모와 구매력 특성이 측정돼야 됩니다. 측정 가능성. 효과적으로 도달해서 서브할 수 있는 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접근 가능성. 충분히 크거나 수익이 있어야 됩니다. 실질성. 아주 간단한 키워드들로 코틀러가 나눠놓은 이 시장 세분화 요건 5가지는 꼭 구별하고 기억하고 계셔야 되는 문제 유형입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분시장 유형과 관련해 여러 세분시장 중에서 매력적이고 기업 목표에 적합한 몇 개의 세분시장을 선택해 진입하는 전략에 해당하는 게 뭡니까? 자, 문제에서 다시 한번 보시면 여러 세분시장 중에서
매력적이고 기업 목표에 맞는 적합한 몇 개의 세분 시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럼 전체 시장을 세분 시장으로 나누는 것 중에 몇 개의 세분 시장을 선택해서 진입한다고 얘기합니다. 몇 개의 세분 시장을 선택을 해서 진입을 하게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중요한 건 매력적이고 기업 목표에 적합한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러면 이 키워드 매력적이고 기업 목표에 적합한 몇 개의 세분 시장을 선택해 진입하는 전략, 이 키워드를 갖고 답은 뭘 유추할 수 있느냐? 선택적 전문화 전략이라는 걸 유추할 수 있는 문제 유형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문제 유형의 결이 기존 문제 유형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물어봤던 문제 유형입니다. 특정 고객 집단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제품을 판매합니다. 시장 전문화. 다양한 세분 시장에 단일 제품으로 전략을 가져갑니다. 제품 전문화. 단일 제품으로 단일 세분 시장에 펼치는 전략입니다. 단일 시장 집중 전략. 요 네 가지가 지금 문제에서 물어본 세분 시장 유형 전략이기도 합니다. 5번은 전체 시장 도달 전략이죠.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틈새 시장, 니치 마켓, 니치 마켓이라고 부르고요. 니치 마케팅.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올바르지 않은 거 아시겠지만, 틈새 시장이라고 하는 거는 흔히 요즘 같은 세상에는 레드 오션과 블루 오션, 블루 오션은 거의 존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두 가지가 합쳐지면 퍼플 오션, 흔히 저희가 발상의 전환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걸 이제 틈새 시장이다라고 보기도 하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온 세상이 기본적으로 봤을 땐 지금 어떤 기존에 갖고 있던 패러다임 또는 기존에 갖고 있던 하나의 플랫폼들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는 실제로 보면 니치라고 하는 마켓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럼 1번 없어지거나 새로 생성되기도 합니다. 맞죠? 2번 끊임없이 변화하는 특징을 보입니다. 맞습니다. 3번 틈새 시장이 대형 시장이 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4번 큰 수익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주로 대형 기업이 독점하는 형태를 보인다. 이렇지가 않죠. 처음에 생긴 틈새 시장은 수익이 많지 않고요. 수지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스타트업 아니면 벤처 이런 기업들에 해당하는 내용이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래도 문제에서 니치 마케팅이라고까지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조금만 문제를 읽어보시면 해결이 가능한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다음 문제. 다음 중 서비스 패러독스의 발생 원인으로, 저희가 흔히 서비스 공업화라고 불렀던 겁니다. 발생 원인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라고 나오면 1번 기술의 복잡화, 이게 당연할 겁니다. 2번 서비스 이질화. 자, 이질화는 뭐가 달라진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질화가 아니라 서비스의 동질화가 맞는 설명일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답은 일단 2번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표준화, 종업원 확보의 악순환, 서비스의 인간성 상실, 마지막에 하나가 뭐가 있을까요? 이 중에 나오는 것 중에 이질화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동질화겠죠. 이렇게 동질화로 바꿔버리면 이 보시는 보기 5개가 결국 패러독스, 흔히 저희가 얘기하는 서비스 공업화의 원인이기도 합니다. 조금만 암기만 되시면 굉장히 손쉽게 풀 수 있는 문제 유형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수잔 키비니 교수가 제시한 서비스 전환 유형 중 사기 또는 강매, 자, 이게 키워드가 될 거예요. 사기 또는 강매, 안전상의 문제, 이해관계 대립 등에 해당하는 게 뭘까요? 자, 기본적으로 보면 사기 또는 강매, 안전상의 문제, 이해관계의 대립이라고 보면 아래 보시는 5개 보기 중에 딱 떠오를 수 있는 건 윤리적 문제가 될 겁니다. 자, 위에 나오는 사기 또는 강매, 안전상의 문제, 이해관계 대립 이런 걸 통해서 찾을 수 있는 윤리적인 문제. 저희가 봤을 때 서비스 제공자 업무 중단, 이전, 고객의 어쩔 수 없는 이동 이런 것들을 우리가 비자발적 전환이라고 부르고 있죠. 자, 접점 실패는
제공자에 대한 무례함, 뭐 전문성 부족, 고객에 대한 무관심, 저희가 이제 서비스 칠거지약이라는 걸로 많이들 보는 거, 서비스 접점 실패, 핵심 서비스 실패는 뭐 제공자 업무 실수, 계산상의 오류, 뭐 흔히 조금 저희가 자주 쓰는 말은 아니지만 서비스 파멸, 뭐 이런 말도 있습니다. 핵심 서비스 실패, 부정적 반응 혹은 무반응, 내키지 않는 반응, 여러분 이런 걸 서비스 실패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자, 이건 왜 다 불러드렸냐면 요 수잔 키비니 교수에 대한 문제가 이전에 나왔던 문제들과는 아래 나오는 보기가, 사용된 보기가 조금은 좀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원래 이런 것들보다 더 많이 나왔던 보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보다는 조금 전문적이고 좀 기억해야 되는 내용들을 조금은 좀 혼동을 주기 위해서 보기를 선택했던 문제 유형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전략론 문제 또한 난이도가 크게 뭐랄까요, 부담스러울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 화면을 지금 왜 띄웠냐면 저희가 이 뭐랄까요, 문제풀이 동영상 말씀드린 다음에 나는 조금 더 당신의 어떤 설명한 거를 뭐 워딩이라든가 이런 걸로 보고 싶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아니죠, 제가 출판해 가지고 현재 서점에서 볼 수 있는 내용의 기출 문제집이기도 합니다. 가장 현존하는 가장 어떤 합격 솔루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가장 많이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안에 이론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만 워낙 새롭게 나오는 문제들에 대한 이론서만 있기 때문에 문제 풀이하는 분석 내용만 보시더라도 충분히 문제 대응의 해결 능력은 만들 수 있는 문제집으로 제작을 해놨습니다. 이거 아니시면 온라인에서 제 카페, 네이버에 있는 제 카페에 오시게 되면 기존 기출문제 기존 기출문제에 대한 시험 문제 분석 자료, 그리고 여러 가지 형태로 분류된 어떤 시험 대비 자료들을 충분히 보실 수가 있습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유료로 운영되고 있다는 건 양해 좀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 이번 영상부터 자꾸만 말씀을 드립니다만 영상 보시고 일정 부분 도움을 받는다고 생각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여러 가지로 좀 체크를 좀 해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저희 다음 시간에는 전략론 11번부터 20번까지 풀이 과정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